네,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로 돌아왔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할 텐데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기사부터 확인을 해볼까요? 자, 이젠 구만전자, 인텔 7나노칩 위탁 생산 협의라는 기사입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가 구만전자로 변신을 했습니다. 사실 8만전자로 올라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벌써 9만 선을 뚫어낸 건데요. 인텔이 삼성전자의 반도체 생산을 위탁할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성사가 된다면 이르면 2023년부터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다만 이 논의가 아직까지는 예비 단계여서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도 삼성전자 올라타볼까 하시는 분들은 좀 너무 오르지 않았나 하시는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선뜻 용기가 나지 않아서요. 뭐 관련주로 꼽아볼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지금 구만전자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이름은 계속 바뀔 것 같습니다. 좀 더 올라가면 당연히 10만전자로 갈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상황과 이제 앞으로에 대한 변화, 이 두 가지를 같이 연결시켜서 보게 되면은 중요한 부분들은 일단 지금 어떤 실적으로 나오는 부분보다 앞으로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비메모리 쪽, 특히 메모리 쪽이 아닌 새롭게 커지고 있는 비메모리에 대한 기대감이 더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현실적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단 쉽게 말씀드리면 재평가로 봐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최근에 또 대만에서 이어지는 정전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흐름들도 다 우주의 기운이 삼성전자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쪽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은 어떤 추가적으로 만약에 대만 쪽이나 아니면 다른 쪽에서 물량이 쏟아져서 생산을 하고 싶어도 지금 설비를 가지고 추가 증설 없이는 더 생산을 하기는 힘든 상황이고요. 국내 또 DB 하이텍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파운드리 관련된 쪽은 여전히 기대감은 높아도 당장에 뭘 할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만큼 파운드리 쪽과 비메모리 쪽이 중요하구나라는 쪽의 시장의 인식과 함께 움직이는 단계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일단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9만 5천 원대 근접으로 들어가는 삼성전자를 사서 10만 원대 이상으로 팔겠다라고 하는 공격적인 매매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모르겠습니다만 신규로 지금 삼성전자를 매수를 해서 대응하기에는 여력이 좀 적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좀 많이 올라갔다. 그리고 안 갖고 있어서 좀 부럽다라는 정도지 여기서 일단 추격 매수하는 단계는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이어질 수 있는 밸류체인 쪽을 더 생각해 보되 근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흔들리게 되면 중소형주도 또 같은 밸류체인 종목들 대표적으로 어떤 소부장 종목들도 흔들릴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일단은 관망 쪽에 무게를 두고 대응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더 들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관망하는 그런 자세로 조금은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기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는 오늘 현대차인데요. 대장주들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강한데 현대차 OCI 전기차 폐배터리로 돈 번다. 이 전기차 배터리를 재사용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사실 현대차는 놀라운 질주를 보여줬고 또 한 번 풀악셀을 밟고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해내면서 시총 4위로 올라섰는데요. 확정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애플카와 협업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고 이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관련주로 거론되는 OCI, 영화테크 등이 오늘 함께 날아오르는 모습입니다. 역시 이 현대차 그룹주도 보유자들의 영역일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실까요? 네, 같은 보유자의 입장 쪽으로 또 새롭게 사시는 분들 들어와라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일단 현대차 입장으로 보게 되면 애플카 관련된 뉴스로 이제 지금 이틀째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들인데 특히 어떤 애플과 현대차의 관계가 이제 밀착되면서 나오는 현대차의 재평가라는 쪽인데 일단 현대차 입장으로 보게 되면은 애플카를 이제 어떻게 보면 OEM 업체가 되겠죠. 함으로 인해서 잘못하게 되면은 지금 애플과 아이폰을 만들고 있는 폭스콘의 관계를 생각해 봤을 때 마진은 상당히 적은 상황들이죠. 한 3%도 안 되는 상황 쪽으로 이를 집중했었을 때 나오는
현대차에 대한 이미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단계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현대차도 계산기를 계속 두들길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충분한 마진이 안 되면은 아마 현대차가 튕길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다음 타자는 또 구글이 웨이모와 함께 이어지는 자율주행차로 우리랑 하자라고 손잡을 수도 있는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지금은 아직 정해진 게 없는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떤 이제 여러 가지 밀고 당기는 줄다리기가 나오는 상황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대차가 재평가를 받고 부각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또 밸류체인 종목들이 다 같이 또 영향을 끼치는데 이 전장 부품 관련된 쪽은 일단 지금 먼저 바뀌어서 같이 현대차와 나란히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고 이제 막 변하는 종목들이 있고 아직 관심이 없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를 구분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저도 언급을 좀 드렸지만은 전장 부품 쪽의 종목들은 관심은 있되 지금 종목은 따로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가 일단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주가가 반영이 돼 있는 만큼 여기서 잘못 사게 되면 또 마찬가지로 고점에 대한 부담도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서 일단은 지금은 어떤 현대차, 삼성전자 즉 반도체나 지금 자동차 쪽을 갖고 있지 않은데 지금 신규로 들어가 계시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단 마찬가지로 관망으로밖에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요. 지금은 일단 보유자 쪽에서의 영역 쪽과 함께 차라리 신규로 대응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지금은 가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이 어느 정도 확인이 돼야 어느 정도 좀 조정을 해서 좀 입맛에 맞아야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고요. OCI는 지금 두 가지 호재가 다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인데 마찬가지로 지금 기준에서 폴리실리콘 가격과 함께 움직이는 부분들 쪽을 더 체크를 한다고 하게 되면 아직은 살짝 먼저 반응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함께 현대차도 좀 관망하는 자세로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OCI는 폴리실리콘 그런 측면에서 좀 주가에 선반영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그런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 기사까지 체크해 볼게요. 오늘 NFC가 올라와 있는데 자, 업계 PER의 5분의 1 수준, 주가 너무 빠졌나?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전년 대비 실적은 50% 이상 올해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이 기업은 신규 상장한 기업들 가운데서는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장품에 쓰이는 천연 성분의 분자 구조를 인체에 흡수되기 쉽게 하는 그런 독자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죠. 화장품 업계 PR로 따지면 5분의 1 수준의 그런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상한가를 갔으니 진입은 어렵겠고 차익 매물이 나왔을 때 그때 한번 담아봐도 될까요? 네, 일단 지금 화장품 쪽은 이제 저희도 코로나19가 정점으로 지나가면서 계속 재평가를 받아야 될 그리고 다시 재조명해봐야 될 회사라고 생각 들고 있는데 그런 관점 쪽에서 오늘 NFC가 움직인 거는 일단 어떤 낙폭이 좀 크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신규 상장 이후에 나오는 되돌림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황 쪽에서 원료 쪽과 함께 판매 쪽에 중국에 또 강점을 두다 보니까 기대감이 높은데 이 부분은 일단 지금 반응하는 쪽은 어떤 정상화된 기대감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흐름으로 보게 되면 일단 제 개인적으로는 예전에도 언급드렸던 클리오란 종목이 가장 탑픽으로 보고 싶은데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집에 있고 마스크 쓰다 보니까 약간 어떤 색조 쪽은 많이 좀 등한시했죠. 그런 쪽이 변화가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이런 쪽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일단 NFC는 기대감은 높다고 하더라도 또 신규 상장 종목인 만큼 또 보유예수 물량이 나오게 되면 흔들리겠죠. 그런 쪽을 염두를 하면서 어떤 또 지금 한 달 뒤, 3개월 뒤 나올 수 있는 보유예수 물량들을 체크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NFC는 신규 상장한 기업이기 때문에 뭐 보유 물량들이 쏟아져 나오면 어느 정도는 불안정한 흐름이 또 나올 수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